네, 여러분, 이 지문은 이제 인문 영역 글읽기 첫 번째 지문이고요. 철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 요새 되게 핫하거든요. 쌤도 책을 읽어봤어요. 되게 어려운데 재미는 있어요. 이런 글을 읽어야 여러분 생각을 좀 현대에 맞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철학자입니다. 사상가고요. 하여튼 이 지문 여러분 되게 낯이 익을 거예요. 왜 낯이 익으냐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쳤던 2020년 1학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리는 2학년 3학년 거 위주로 했는데 여러분 시험은 1학년 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 과대평가 하지도 않고 그냥 1학년이니까 1학년 걸 가지고 시험을 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사실 2학년 걸 하나 3학년 걸 하나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국어는 그냥 국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익숙한 지문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문 자체도 괜찮아요. 공부하기 해서 이제 나는 여러분들 이미 필기를 다 해놓았거든요. 여러분 뭐 다운받아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그걸 보고 필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혼자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미 한번 풀어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빨리 풀 겁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풀 때 필기 같은 거 하는 거 놓치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잠시 영상 멈추시고요. 다시 재생을 누르면은 아마 내가 한 필기가 눈에 보일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색으로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칙칙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단색입니다. 쌤도 지금 단색으로 필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지금 뭐가 많이 보여요? 도형과 화살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씁쓸하네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을 또 정치의 본질을 쭉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소설이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비문학에는 앞부분 줄거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 글 하나 자체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첫 부분이 중요할까요? 첫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제시되기 때문에 글의 적어야겠다. 글의 제재, 글의 제재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끊을 거냐면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등장인물이래.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낯선 이름이니까 낯선 거에는 무조건 표시를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낯선 거는 반드시 뭐 해라? 표시를 하세요. 낯선 거에 표시를 하시고 자,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사유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 철학적 지평을 열어준 철학자이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면은 이게 한나 아렌트에 대한 설명이로군 이라는 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글은 한나 아렌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연결을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그녀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종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짜증나.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녀는 정치를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정치는 아렌트의 정치의 본질은 뭐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어떻게 했어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나누었어요.
이제 앞으로 세모는 어떤 거? 무조건 사적인 거. 동그라미는 뭐 어떤 거? 무조건 공적인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는가? 아렌트가 이것과 관련하여 제기한 핵심 문제는 행위 가능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으면 표시를 하세요. 이건 누구의 정치 사상에 대한 글이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사상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표시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 지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르게 표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행위의 가능성이에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행위의 가능성이에요. 그럼 행위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이 밑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겠구나 라는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거는 단지 필기를 뺏기는 게 아니고 이 필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 지문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고 과정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요,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다. 이거는 다르네. 그럼 다르게 표시하면 되겠다. 그럼 이 다음엔 이런 게 나오겠네. 혼자서 입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사고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르쳐 볼 땐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혼자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더라도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국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감정과 사고를 이렇게 학습하고 뭔가 성장시키는 과목인데, 요즘에는 비문학에서 사실적 읽기가 제일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이제 인문학적 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글, 과학적인 글을 읽어내는 사고 능력이 중요해요. 특히 고난이도로 갈수록 더 그래요. 사고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건 우리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세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속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해야지 여러분의 사고가 늘어나요. 효율적으로 늘어납니다. 똑같은 글을 글을 10개 보는, 그러니까 그 말 안 하고 글을 10개 보고 문제를 10번 푸느니 말하고 글 5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네,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고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밑에는 행위의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과 작업과 행위로 제시하고 있어요. 쌤이 지금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그럼 노동과 작업은 어떤 거예요? 사적인 것이니까 세모로 표시를 한 거예요. 원래는 다 했는데 다 뭐 똑같이 표시를 했었는데 밑에 있는 내용 보고 다 수정을 했어요. 뭐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어쨌든 노동과 작업과 행위를 제시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 도형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위해서는 노동과 작업과 행위는 모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거죠. 지금 공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뭐 동그라미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인간 실존은 이거 세 개가 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고 누가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를 했대요. 노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 종속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노동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정리해두면 다시 보기 편할 겁니다. 쌤 같으면요, 시험 문제로 뭘 낼 거냐면 여기다가 기역, 니은, 디귿 해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뭐 아직 작업은 안 봤는데, 여기 보면은 작업은 자기 보존의 수단이다. OX X죠. 자기 보존의 수단은 뭐예요? 노동이거든요. 작업이 자기 보존의 수단이라는 말은 이 밑에 없어요. 작업은 단지 뭐예요?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똑같이 세모라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글들 내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글로 돌아가서요. 자, 뭐지? 노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행동입니다. 노동은 자기 보존의 수단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 종속된 것입니다. 이게 뭐다? 노동이에요. 작업은 뭐예요? 생존을 넘어서는 활동입니다.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입니다. 뭐가요? 작업이요.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다시 볼 때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행위는 다른 존재들과 상호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이게 뭐예요? 행위예요. 한나 아렌트는 행위가 노동 작업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행위만이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고 밝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풀어줄게요. 자, 오직 행위는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거다. 상호소통해야 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현존.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현존이라는 게 현재 존재한다. be exist의 의미인 거죠.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여러분 필요 조건 배웠죠? 충분 조건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좀 어렵나? 어쨌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반드시. 행위는 반드시 타인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사적인 것으로. 왜? 혼자 있어도 되니까. 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한다. 지금 동그라미 되게 많은데 행위는 공적인 것.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노동과 작업은 뭐예요? 사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질까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나 아렌트가 무엇을 노동과 작업과 행위를 각각 노동 작업은 사적인 것, 행위는 공적인 것. 그래서 노동과 작업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각각의 내용을 표시를 해두시면은 다시 이제 볼 때 도움이 되겠죠.